일단 첫 번째, 이건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로보티즈 최근 1년 동안 거의 10배고 가까이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만원이 어느덧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원들. 자,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그런지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정상회담 마무리. 자, 어젯밤 기억나시나요? 이제 자려고 슬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트윗을 날리면서 잠을 확 깼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일단은 조선, 알래스카, 북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뜨겁게 다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서 선박 건조를 한다고 하고, 알래스카 가스 합작 벤처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타났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원전 이야기는 크게 다뤄지지 않으면서 오늘은 원전주가 조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주만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었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욕심쟁이. 자, 어제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사인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갑자기 이 대통령의 만년필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명 후 옆에 놓여진 만년필을 만지면서 이거 좋다, 이거 혹시 도로 가져갈 거냐, 나 이거 좋은데 이렇게 옆에서 칭얼칭얼 거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만년필을 트럼프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저거 혹시 모나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모나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하지만 충격 사실은 그 제품은 모나미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16%나 오르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애플, 그리고 오픈 AI 소송. 자, 머스크가 애플과 오픈 AI를 소송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두 회사가 쿵짝쿵짝 하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애플처럼 거대 기업이 지금 이제 AI가 개화하는 시기에 제일 처음에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픈 AI만 편애하면서 AI 기업들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 GPT만 상위에 뜨고 나머지 AI 기업들은 1위에 오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꺼냈다고 하네요. 또한 얼마 전에는 애플 시리에 GPT가 탑재된다는 이야기도 나타났었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을 걸긴 했다곤 하지만 사실 이 소송을 이기려고 하는 소송은 아닐 겁니다. 그냥 머스크의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원전도 소송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이랑 계약하기가 이때까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찔러보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제슨 AGX 톨을 판매 시작. 자,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로봇주,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슈일 뿐이고 사실 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던 섹터였죠. 자, 이 와중에 엔비디아에서는 로봇 두뇌라고 불리는 제슨 AGX 톨을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칩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고 이전 세대보다 7.5배 더 빠른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자,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마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로봇주를 테마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공부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적주로 바뀌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기업들, 그런 애들 말고 올해 그리고 내년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을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몇 조가 넘어가는 과거 2000지를 보면서 우리가 저거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 시기가 로봇에서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ETF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ETF가 라이즈 AIN 로봇 ETF,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기린이 분이 아니 이거 대장은 코덱스 로봇 액티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봐도 왼쪽에 있는
라이즈가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ETF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인정받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 봐도 코덱스보다 라이즈가 더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기르분들이 이제 ETF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랑 타이거 이 두 개가 거의 해먹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라이즈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매력적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종목을 봐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에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를 보시면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 로봇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삼성 SDS 이 친구들이 로봇 때문에 움직이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코스피 상위 기업 사는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액티브 ETF가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라이즈 AIN 로봇 ETF를 보면은 네이버, LG CNS, 그리고 루닛 요 세 가지는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기업인 윌 로보틱스, SPG, 엔젤 로보틱스 등 시가총액 낮은 애들도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만약에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섹터가 쭉 올라가게 된다면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라이즈가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유리하겠죠. 로봇주가 그냥 오르다 말고 그냥 지지부진하면은 대형주가 있는 쪽이 더 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주를 좋게 본다면은 왼쪽이 더 좋을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다음입니다. 현대차, 미국에 더 투자해요. 정상회담 이후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간 무려 36조를 투자한다는 소식. 참고로 이 36조가 이번에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 3월에 30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 6조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투자의 중심에는 제철, 자동차, 그리고 로봇 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기업을 당분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 2주간은 로봇 기업을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높고 올해에서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최근 상승이 가파른 기업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룰 때 절대 앞으로 많이 오를 만한 기업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건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로보티즈 최근 1년 동안 거의 10배고 가까이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만원이 어느덧 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 LG전자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서부터 매력도가 확 높아지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대기업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특히 올해 5월부터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봇에 가장 진심인 나라가 어디죠? 맞습니다. 중국이죠. 절대 앞으로는 중국 빼놓고 로봇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중국에 납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작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1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협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구글, 딥마인드, MIT, 메타, 애플, 테슬라 등의 로보티즈의 다이내믹스, 액추에이터죠. 이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액추에이터가 도대체 뭔데? 다이내믹스, 이게 액추에이터 이름인데 요거를 로보티즈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이게 뭔가 봤더니 쉽게 말하면 미니카 어렸을 때 다 만들어 보셨죠? 아니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 보셨죠?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데 그 모터가 액추에이터다 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센서, 기어, 제어기 등이 붙어서 미니카 모터는 사실 무식하게 힘만 주면서 회전만 계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액추에이터는 거기에서 센서, 기어, 제어기 등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필요할 때 힘을 주고 또 힘을 빼야 될 때는 빼는 그런 식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능이 붙어있는 게 액추에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미니카에 만약에 액추에이터가 있다면은 직진할 때는 미친듯이 달리다가 코너에서는 좀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모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 다이내믹스 이 제품을 열심히 팔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증권가의 실적 전망은 어떤가 봤더니 지금까지 나온 예상으로는 올해 흑자 전환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 585억 원에 영업이익 88억, 내후년은 900억에 159억으로 2배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상승폭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퍼만 하더라도 975배, 곧 1000배가 넘어가고요. 2년 뒤 가치를 땡긴다고 하더라도 퍼가 91배 수준이라 지금 주가가 무조건 쌉니다. 당장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 성장세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진짜 모든 가정에 로봇이 들어가는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온다면은 지금 펄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보티즈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앞으로 로보티즈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이제는 다시 보자. 얼마 전 붉은 사막 연기 소식이 급락한 펄어비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붉은 사막 게임은 다가오는 미래고 주가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목표가 48,000원을 유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게임이 이제 미뤄진다고 하면서 25% 급락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글로벌 유통이 처음이라서 오프라인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거였죠. 물론 이것 때문에 큰 실망감을 가져서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사막 이제 연기가 안 된다면은 26년에 시작을 열 만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심플한 투자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매도하느냐, 게임 출시하면 매도하냐, 그거 아닙니다. 1분기가 다가오면서 자, 왼쪽에 보시면 급락 이후에 천천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흐름이 그대로 나타날 확률이 분명히 있겠죠? 그때 이제 게임 진짜 출시한다고 하면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주식들. 자, 주식 투자는 가끔 쉽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것을 조금씩 담아서 나만의 ETF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뭐가 실적이 잘 나오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2분기 실적 발표에 그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친구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은 금호건설, 심택, 에코프로비엠, Y젠터, 이오테크니스, 테스, 원익 IPS, 스카이라이프, 카카오, 롯데하이마트, APR을 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심택 차트를 보면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의 주봉을 봐도 우상향하고 있죠. 실적이 이 흐름을 계속 땡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중이죠. 그동안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친구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게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6월 4일부터죠. 이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나 봤더니 1등이 바로 미토원이 무려 200%나 넘게 올랐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등은 좋은 사람들, 대북주죠.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3등은 다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1등, 3등,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5등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남북경협 관련주가 2등, 그리고 7등에 JST나 요 두 개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확실히 쭉 올랐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고,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다날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으며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장단점이 있겠죠. 앞으로 더 오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분만 예정자는 몇 명일까요? 무려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2020년 이후 3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다시 회복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30에서 34세가 14만 명으로 압도적, 그리고 35세에서 39세가 8만 명, 25세에서 29세가 5만 명, 40세에서 44세가 2만 명으로 확실히 30대 산모가 대부분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30대가 수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40대 산모가 증가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40대 산모가 더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 이유도 또 심플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나이를 먹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마련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